반갑습니다. 차신성입니다. 오늘 증시가 깊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4%가 하락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봉을 보이는 국가도 있고요. 양봉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내 증시 하락은 과한 하락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코스피와 나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코스피 차트, 우측의 나스닥 차트를 보면 국내 증시가 연휴에 들어가면서 나스닥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960포인트에서 13,38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만들었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지난 수요일에 형성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저점을 지킨 모습인 반면 국내 증시는 지난 수요일 저점을 과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난 과거에도 자주 보이던 패턴입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일 때면 어김없이 나스닥은 상승폭이 뚜렷했고 국내 증시가 개장하면서 나스닥은 하락세로 일관된 현상은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금일 코스닥 수급 주체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2600억 순매도, 기관은 520억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4%가량 하락시켰습니다. 매우 적은 거래 대금으로 과한 하락을 만들었다는 게 눈에 띄는 게 2023년 7월 말 코스닥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이 기간 외국인은 약 1조 9천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2천억을 순매수하면서 대량 거래 대금이 유입된 상황이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929포인트에서 913포인트까지 16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면 세력은 돈의 액수를 떠나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채권 가격과 금리 인상을 빌미로 조정과 상승장을 만드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구간은 조정 구간이 명확한 차트 흐름입니다. 7월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저점이 같이 하락하는 상황인 걸 차트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번 하락 조정장은 2023년 1월부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라 만약 상승장이 와해되려면 몇 가지 지지선을 깨고 하락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증시를 분석하라는 게 아니니 나스닥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나스닥과 국내 증시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신성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HLB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HLB 일봉 차트입니다. 2월에 기록한 상한가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까지 받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일에 HLB 주가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여기까지 내렸으면 차라리 상한가를 만들었던 여기 갭이 있거든요. 갭자리. 여기 중간에 여기 갭이 보이거든요. 이 갭자리까지 내려서 주가를 한 28,000원, 27,000원까지 내려가지고 차트를 좀 더 빠르게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희한하게 지금 시가를 이탈하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의도된 약간 퍼포먼스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 여기 상한가를 만들었던 여기 시가에다가 다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다 추가 매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정한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 매수세를 저가에 받아 먹으려고 주가를 한 번씩 쭉 빼면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손절 치겠죠. 그죠? 주가를 좀 빼면은 여기서 다 손절을 하니까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물량을 또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단은 HLB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여기를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평선 내려오는 상황에서 3만원대에서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지속적으로 저항대를 탁탁탁탁 건드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7월 2일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 설명드렸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지선은 27,000원을 형성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들을 위로 탁탁 치는 매집봉의 형태죠. 탁탁 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L도석을 빙자한 매집봉이 여러 번 나오게 된다면 비교적 쉽게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요것도 잘 하시잖아요. 여기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반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요거 이탈됐잖아요. 요거 이탈된 거는 요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주가를 한번 딱 내린 다음에 밑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를 딱 한번 해줘요. 밑바닥에서. 그래서 지지선을 구축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이 만나면서 요걸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3만원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은 29,000원, 27,000원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추세선 이탈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얘도 HLB처럼 상승 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 이탈을 한번 합니다.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가 좀 내려온 다음에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반적인 패턴. 자, 여기도 보시면 추세선을 잘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탈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HLB랑 똑같죠? 여기도 추세선을 잘 타고 가다가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만드는 차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HLB가 추세선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좀 버티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KB금융, DRB 동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추세선을 이탈한 건 아쉽지만 지지선을 구축하고 상승 추세를 준비하는 모습은 여러 차트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B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비교적 긴 횡보 기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승하려는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분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날아가는 주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회색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상한가 자리부터 회색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고 돌파에 성공하는가 싶더니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식을 많이 투자하셨으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아시죠?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급등 나오죠. 주봉의 이동평균선 보면은 112주선과 224주선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요.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금 어때요? 많이 줄었죠? 앞으로 3개월 정도면 데드 크로스가 완성되면서 2월, 3월, 4월, 5월 중에 HLB 폭등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폭등하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승 패턴, 또 하나는 앞서 말한 데드 크로스 패턴이 있습니다. 상승 패턴은 한 달 동안 횡보를 더하고 앞서 나온 패턴들처럼 주황선과 핑크선만 데드 크로스 하면서 주가를 폭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락 패턴은 다시 한번 27,000원까지 주가를 확 빼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회색깔 선이 초록색과 만나는데 이 시점에서 폭등을 시킬 수 있어요. 2월 13일 HLB 분석 영상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크로스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27,000원까지 하락시켜야 차트가 비교적 빠르게 완성된다고 설명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LB는 27,00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부터 5월까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회색선과 초록선의 크로스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만약 2월의 상한가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27,000원 주가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이평선은 진작에 크로스를 마치고 급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조금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LB는 27,000원 구간에서 크고 작은 반등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만큼 반등 확률이 높고 상승폭도 높다는 거 인지해야 되고 2019년을 보면 27,000원 자리에서 급락이 연출되고 파란 선에서 10배 가까운 상승폭이 일어난 만큼 HLB의 현재 주가는 파란 선과의 이격도가 적기 때문에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폭이 크다는 걸 봤을 때
충분히 베팅해봐도 될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에서 본 LB 차트는 초록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단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상승하는 주가는 회색선과 단기 이평선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회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한 자리라서 돌파가 수월하고 초록 점선도 바로 위에 위치한 모습이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주가의 긍정적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던 선들 하나하나가 강력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저항선이 위치해 있다면 주가가 상승하다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고 오르다 말고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저지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LB 차트처럼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에는 세력들이 주가 상승을 만들기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 LB 차트 흐름은 약간 2%가 부족한 차트라고 생각하고 안고 없는 찐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만 채워주면 폭등이 가능한 차트가 완성되니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에스모가 시작되는 10월 말부터가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LB는 5월과 10월에 강한 주식이지만 올해 5월에는 가남 NDA를 신청했지만 주가 상승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0월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공매도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때 설명했던 공매도 잔고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LB는 폭등 전 공매도 잔고가 약 3천억 정도 수준에 머무른 걸 보면 현재 공매도 잔고 2,500억은 많은 수준이 아니며 폭등 전 공매도 잔고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월 에스모에서도 HLB는 각종 암종에서 탁월한 효능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5월에 신청한 가남 NDA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봐서는 예정보다 빠르게 NDA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HLB에 대한 오랜 관심과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HLB는 현재 매력적인 투자 기회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감정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산과 능력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하고 신용거래나 미수와 같은 위험한 투자는 자제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과 변화를 보입니다. 상승과 하락, 횡보 상승, 횡보 하락 등의 주기를 파악하고 단기적인 상승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차트를 배워 쏘위기 배로 차트를 배워 쏘위기 배로 차트의 신